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수그룹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네. 많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유상증자가 작년 11월부터 이어졌는데 끝났네요. 예, 예. 지금도 끝났습니다. 예. 예, 그 흐름을 좀 짚어보고 예. 앞으로 향후 이제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략 아이디어도 좀 얻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무려 5,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으니까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주식시장 열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유상증자를 반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많이 반기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한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나는 공장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 상품을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품이 많이 팔려요. 이런 경영진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유상증자가 오히려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유상증자가 주주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진 주가가 일정 이상 희석되기 때문에 싫어하기 마련이지만,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대개는 이제 이해해주고 때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11월 8일 날 그 당시 유상증자 내용이 뭐냐면 공장 증설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월요일 날 급락을 했었는데요. 제이오라는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인수하겠다. 인수자금으로 내가 한 2천억 정도 쓰겠다, 3천억 정도 쓰겠다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이오 인수가 사실은 시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아니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이런 어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8일 날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 그 11월 11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수그룹의 계열사 이수페타시스는 AI 열풍 때문에 더 부각을 받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CB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제이오 인수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2차 전지 기업인데 왜 인수를 하려고? 그래서 왜 자금을 당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더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PCB인데 PCB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고도화된 PCB, 그러니까 예를 들면 MLB라고 해서 PCB를 갖다가 10층을 갖다 쌓으면 이제 고층 PCB라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서 18층,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쌓으면 이제 초고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건 MLB라고 부르는데, 이 초고층 기판은 필요한 것이 어디냐? AI 서버예요. AI 서버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챗GPT랑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AI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초고층 기판 MLB, 이수페타시스가 내놓은 MLB에 대한 수요도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작년 11월 그 8일 날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 엔비디아랑 주가가 동기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시장에서 간주했는데 그 주가가 괜찮았죠. 주가가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제이오는 이제 어떤 회사냐? 제이오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20% 미만이 그 CNT, 카본 나노튜브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재무제표나 사업 보고서 보면은 명시로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많은 부분에서는 제이오가 2차 전지에 필요한 CNT를 갖다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2차 전지 기업으로 제이오가 또 일종 이상 그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는 제이오도 잘 나갔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작년 여름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이 꺾였어요. 꺾여다 보니까 제이오도 마찬가지로 꺾였는데,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유세 시절에 나는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심지어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판매 금지를 내가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한 분이 당선이 된 게 11월 5일이었고, 그러면 11월 5일에서 지났으니까 11월 8일이면은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있는 4년 동안은 2차 전지, 전기차는 이제 힘들겠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점인데, 갑자기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갖다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놀라고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신 거는 11월 8일 날
장마감 위에 공시를 하고 그런 이틀 지나고 11월 10일이 월요일인데 이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갔다 갑자기 푹 꺼지죠. 이날 거의 24%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라는 얘기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248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248만 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248만 원이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주주들의 어떤 그 분노와 반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를 겪었던 것이 이스페타시스의 그때 유상증자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전망은 좋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발표하고 나서는 곤두박질 친 흐름들 그렇죠. 있고 예. 그 이후에 워낙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압박을 이제 가하니까 이건 예. 좀 아닌가 싶나 해서 발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기로 했죠. 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제2호 인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스페타시스 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해 1월 24일이었는데요. 1월 24일 올라가면서 그날이 이제 인수 철회를 발표하니까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거의 29%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2호 인수로 포함한 11월 3일, 11월 8일 종가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호하고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에서 아니 왜 그런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켜서 내가 얼마나만큼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한 번은 이제 금감원에서 2번이나 이스페타시스의 그 주상증자 신고서를 반려를 했거든요. 반려하니까 또 인수를 처리할 수도 있나 보다라는 또 희망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스페타시스 경영진이 다시 또 이제 제2호를 인수하겠다면서 또다시 이제 유상증자 보고서를 내니까 주가가 더 급락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이제 1월 24일 날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인수를 안 하겠다 하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대외적으로 되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했다 칠지라도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이게 보기가 싫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주주들의 마음이 다 떨어지니까 떠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대외적인 브랜드로 얘기하죠. 이런 것을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또 마음의 상처, 실질적인 재산성의 손실 이런 것들을 다 안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쨌든 유상증자는 했고 예. 규모는 줄였지만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지분 역시 좀 달라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변화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5,500억을 처음 유상증자 하려고 했다가 제2호 인수를 뺀 그러니까 2,500억만큼의 이제 시사 투자하겠다. 그래서 시사 투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꽤 이제 유상증자 중에는 그래도 시장이 좋아할 만한 왜냐면은 이 제2호 인수를 빼고 나서 이스페타시스가 시사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초고층 기판 MLB를 갖다가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MLB 기판을 갖다가 더 많이 짓겠다, 더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예상한 대로 여전히 중국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죠. 근데 이스페타시스 MLB에 대한 그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AI 서버에 필요한 MLB를 생산하는 곳은 이스페타시스와 중국 기업 두 곳밖에 없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그 중국 기업 MLB 역시 그 가격 경쟁력이 큰데 이스페타시스에 대해 경쟁 상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5% 이거 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2호 인수를 뺐으니까 이스페타시스는 2,000억을 갖고 MLB에 대한 생산 시설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셈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MLB는 수요와 경쟁력은 더 커졌다. 이런 면에서 이스페타시스 주가는 아직은 이제 4만 원에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5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그 언급한 대로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일단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지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주 변화를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최대 주주들이 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서 생긴 변화를 보면은 야 이걸 좀 개인들의 어떤 소가리와 개인들의 고통과는 좀 거리가 먼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속이 편치 않은 그런 주주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속이 불편하냐? 주요 주주들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 챙긴 겁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희석이 되고 희석된 주가를 반영해서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22,800원에 24,800원에
이수페타시스의 주요 주주들이 이제 유상증자 차지할 수 있었는데 주요 주주는 누가 있었냐? 이수페타시스의 최대 주인 이수그룹의 이수페타시스의 모기업이죠. 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그룹의 이제 회장인 김상범 회장, 이수그룹의 김상범 회장의 차남인 김세현 씨 등이 모두 참여를 했어요. 모두 참여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난 주주로서 당연히 참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수그룹과 김상범 회장이 이수페타시스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했다. 이 점이 사실은 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주주에서 보니까 김 회장 일가 외에 이수도 있네요. 이수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유중 이 이슈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들은 뭔가 수익을 챙겼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예, 불법은 아니죠. 예, 어찌됐건 약간 좀 깨림직한 모습을 주주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짚어볼 거는 김 회장 가문이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은 이수페타시스의 주주에는 김상범 회장도 있지만은 이수그룹도 있으니까 이수그룹이 사실 76%를 갖고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생긴 이득이 이수한테도 가니까 굳이 뭐 김상범 회장으로만 국한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수페타시스의 최대적인 이수의 또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수 엑사캠이 거의 또 70% 이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상범 회장 나머지 자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수 엑사캠은 100% 김상범 회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이번 유상증자로 생긴 수익을 실질적으로 김상범 회장이 고스란히 다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엑사캠과 그 이수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이 두 곳의 지분 구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금감원 우리나라 이제 공시는 이원화돼서 이제 그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이제 시스템 두 곳을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근데 상장사는 두 곳에 공시하는 것이 차이가 없는데 비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감원의 사이트 가시면 비상장사도 지분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수 엑사캠과 그 이수의 지분 구조는 금감원의 이제 이 두 기업이 올해 최신 공개한 정보를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지분 변화 없다고 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는 김상범 회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5만 원이 된다. 5만 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AI 서버가 사실상 AI 서버에 필요한 ML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독점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5만 원이 된다고 치면은 김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게 된 차익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 주주들은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11월 8일 날 다 끝난 전기차의 강점 있는 제휴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주식을 팔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정에서 상승했으니까 나 이제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마지막 처분한 분도 계실 텐데 김상범 회장 일가가 결정한 이 제휴 인수 때문에 김상범 회장 일가는 사실 가장 낮은 가격에 합법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5만 원이 된다면 500억이라는 차익을 넘게 된다. 이거 참 눈여겨볼 만한 일이고 또 다른 눈여겨볼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김상범 회장이 대우그룹 아시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그룹 회장의 사위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이수그룹을 일구는데 도움과 하다못해 누구를 소개받을 때도 도움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은 누가 가서 저 위해서 소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전화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달라 해야지 자리가 마련되는 거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의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 회장 가문이 독특한 점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거였네요. 네.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고 제2호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건데 독자이기로 좀 가게 된 상황,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쭉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 업종에 뭐 계열사를 인수한다든지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슈라든지 이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시고 향후 주가 전략에 좀 반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이수페타시스 그룹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